전공이.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오케이. 여기 시작하자. 자, 여기부터 요 전공 점수하고 요건 한번 얘기해보고. 저 최종은 1차 최종이 아니면 완전 최종? 2차 더한 거? 그거 다 얘기하면 되지. 아, 네. 자, 찍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5학년도 합격생, 뭐 예전도 찍었지만은 올해도 무지막지하게 합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기꺼이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재능기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지역은 경기도, 점수가 중요하니까. 자, 전공 점수, 교육학 점수, 그 다음 최종 점수. 최종은 뭐 1차 그리고 최종 2차까지 해서 우선 점수를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네, 전 전공 점수는 60점이었고, 오, 전공 점수 60점. 교육학은 조금 아쉽게 16점. 16점. 그리고 그래서 1차는 76점이었고, 2차는 이제 87점 나와서 총합 이제 163.09. 그러고 나왔어요. 오케이. 요거 캡처해서 나한테 하나 보내줘서 이거요? 화면 하나 띄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잘라서 하면 되죠. 그지? 네. 나한테 보내줘서 그 화면 한번 올리고, 우선은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때 저한테 왔죠? 네. 저한테 왔고, 그러면 우리가 초수는 어떻게 공부했고, 이제 몇 점을 좀 맞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왔을 때는 어떤 식의 좀 다르게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그런 차이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변화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 좀 뭔가 개선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전에 이렇게 해서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좀 좋더라. 이런 것들. 제가 초수 때는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막장이었다. 전공 점수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일단 40점대였고요. 40점대. 네. 제가 그때는 뭐 서브노트도 없고 그냥 진짜 강사 교재? 그냥 그거 하나 보고 거기에 필기하면서 그냥 정말 학원에서 나오는 그 진도 따라서 그냥 진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웠던 게 내가 진짜 아는 거랑 안다고 착각하는 거를 구별을 맞아요. 못했어요, 제가.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치, 이거 아는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안 보고 써야 될 경우에 그걸 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내 지식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조금 없었어요, 제가. 그래.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거 눈에 익으니까 안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 막상 쓰려고 하면 헷갈리기도 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 우선 거기서는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한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차이점이 일단은 초수 때는 제가 1차 공부할 때 스터디를 아예 안 했고요. 2차 때는 이제 제가 직강에 나와서 이제 직강 선생님이랑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학원 내에서 한 거는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그날 배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을 이제 뭐 서로 물어봐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나는 이걸 모르는데 혹시 아는지 이제 서로 물어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좀 검증도 하고 그랬고 이제 학원 내에서 말고 이제 서로 연락처 교환을 해서 이제 뭐 전화 스터디를 조금 했어요. 전화 스터디. 네, 저녁 시간에 이제 서로가 정한 범위를 문제를 좀 서로 내줬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내주면은 결국 확인 작업을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 초수 때랑 다르게 제일 크게 작용한 거는 확인 작업을 한 거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서브노트 만든 거. 서브노트. 전에는 서브노트 이게 이제 뭐 내가 항상 서브노트의 중요성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만들었을 때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물론 서브노트도 중요하죠. 이제 단권화도 괜찮고 한데 어쨌든 그건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었나? 일단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은 게 제가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그렇지. 꼼꼼히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1회독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제 단어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줄글보다는 이제 조금 최대한 간략화시켜서 그렇지. 적었거든요. 원래 서브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만든 기호로 하니까 당연히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고 그래. 그렇게 되려면은 그걸 이해해야지 그게 가능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장점을 모르고, 그리고 또 장점만 듣고 해야겠다고 하면 보통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냥 때려 넣는 거. 막 줄거리도 뭐든 그냥 때려 넣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방법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요약을 하고 자기 말대로 바꿔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서브가 또 좋았던 게 저는 서브를 정말 잘했다 싶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미술 교육론. 교육론. 왜냐면 교재가 다들 알다시피 엄청 두꺼워요. 내용 진짜 많은데 자 서브로 이제 요약을 해버리니까 페이지가 엄청 줄어가지고 그렇지. 회독을 할 적에 좀 부담이 많이 덜 했다? 그래서 오히려 회독 속도라던가 이제 횟수가 좀 많이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서브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나중에 회독하기엔 너무 좋다. 그치? 단거나도 해놓으면은 회독하기 좋은데 서브는 나름대로 자기가 구조화시킨 거니까. 그지? 좋은 것 같아. 잘 활용했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원래 공부긴 하지만, 그것을 하는 동안 막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막 서브를 만든다는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거다. 맞아요. 시간이 좀 걸려서 진짜 1, 2월, 3, 4월 같이 좀 초반에 큰 그래. 틀을 만드는 걸 추천을 하는 게 후반부에는 틀부터 만들려고 하면 진짜 시간 없고 시간 없지. 어차피 1, 2월, 3, 4월에는 이해하는 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암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인데 서브를 만들다 보면은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찾고 그 만들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또 즉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는 본인이 뭘 질문할지 모르는 건데, 서브나 이런 걸 구조하다 보면 궁금한 게 안 생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는 내용인데 하고 넘어갔다가 그걸 서브화 시키려면 이 궁금한 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했잖아, 나한테. 엄청 했죠. 그래,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그냥 넘어가니까 질문이 없는 거야. 그래, 그렇게 서브 잘 해가지고, 뭐 서브 갖고 왔나? 서브 종이는 없고 여기 파일이 조금 있긴 파일은 그거 하거든요. 내가 동영상 할 때 그걸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샘플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거 보여주면 되거든. 이게 좋은 예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맞는 그러니까 서브. 이게 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 이제는 내가 조금 요거를, 그러니까 제일 실수하는 게 남이 서브 만들어 놓은 거를 갖고 와서 공부한다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서브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사람의 그 기호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남들이 봤을 땐 그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장애가 있단 말이지. 그런 게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요약을 하는 과정이 공부가 되는 건데, 그 요약해 놓은 걸 보면 맥락이 없어져 버린다고. 근데 만든 사람은 맥락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연할 수가 있지. 서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샘플링 해가지고. 근데 저는 서브도 서브인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단권화를 많이 추천합니다. 단권화를 좀 했을 때 효율적으로 좀 할 수가 있다. 서브는 하다 보면 이 개인차가 분명 생겨요. 이거 잘못 만들면 또 득보다 실이 또 많을 수가 있다. 막 다 때려 넣어버리면 이게 교재보다 더 많아지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초수 때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재수 때는 아무래도 서브 만들고 한 게 좀 도움이 됐다. 네. 그래. 뭐 초수 때와 재수 때와 공부량, 공부 시간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었던가? 공부 양과 시간은 사실 제가 시간을 막 재면서 공부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초수 때도 제 딴에는 열심히 했고 재수 때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 시간보다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썼느냐가 그래.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초수 때 어쨌든 첫 스타트 할 때는 전공이 40점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그 방법과
그런 어떤 소통, 질문 해가지고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60년 때까지 잘했어. 이제 찍을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방식을 찾아서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꽤 있을 거는데 이 결과로서 좋은 그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지금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웠던 영역 예를 들어서 좀 쉬웠던 영역은 뭐 일반적으로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또 노하우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려웠던 영역은 사실 공부 정말 하기 싫잖아요. 안 보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는 일단은 발달 단계가 정말 싫었거든요. 발달 단계. 그렇죠. 왜냐면은 진짜 발달 단계는 명칭 이렇게 너무 많고 그렇지. 그리고 뭔가 나랑 그렇게 관련성을 못 느꼈다? 왜냐면 너무 유아기부터 나오니까 그렇지. 저 시기 아이들이랑은 나랑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발달 단계 명칭들 외울 적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다들 많이 쓰는 청킹. 청킹을 통해서 이제 명칭 앞글자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AI를 사용해서 그 AI로 이제 노래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발달 단계 명칭이랑 각 단계별 이제 특징 이런 거를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교육과정 외우는 것처럼 이제 노래로 외우면 잘 외워지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발달 단계를 그렇게 외워버렸다. 그거는 개인차가 있어. 그냥 외워지는 애들이 있고 안 외워지는 것을 그런 식으로 외웠다는 거잖아. 네. 나온 김에 그때 그 교육과정 노래 있잖아. 네. 제가 직접 녹음한 거는 좀 어렵고 제가 근데 노래 만들어지면 그게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누가 가수처럼 불러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AI가 부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AI가 부르는 거잖아. 근데 그렇죠. 그게 어색한가? 이게 몇 번의 시행착오는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노래같이 나올 때가 있고 이게 노래인가 싶은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AI가 이게 사실 말로만 해도 딱 티가 나잖아. 그렇죠. 이렇게 근데 노래를 하면 조금 티가 나긴 하겠다 말이야. 티가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저도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듣다 보니까 이 정도면 흥겹지 이러면서 근데 교육과정은 직접 본인이 노래를 녹음하는 걸 저 추천을 해서 왜냐면 그거 듣고 자기가 녹음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자기가 이미 친근한 노래가 있잖아요. 동료라던가 친근한 노래. 그런 게 필요한 게 그 박자랑 그 멜로디가 친숙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가사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걸 흥얼거리다가 뭔가 중간에 누락이 되면은 두 글자 정도가 누락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요. 그렇지. 근데 AI로 제가 교육과정보다는 아까 발달 단계 같이 다른 영역을 추천했던 이유가 교육과정은 사실 직접 불러서 통으로 외워야 되는 영역이고 발달 단계 이런 거는 특징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통으로 문장이 완벽하게 암기될 필요는 그렇지. 없기 때문에 AI 도움을 받아도 괜찮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은 다들 많이 하는 방법인 본인이 직접 노래에다가 가사를 입혀서 녹음하고 듣는 거를 제일 추천하고 그래서 엄청 효과적인 건 아닌데 내가 맞을 시간이 없어서 대체제로 사용했다. 안 들어봤어 그때. 아니요. 하나 틀었더니 제법 케이팝 노래 같다고 하셨어. 그랬나? 네. 기억이 안 나. 오케이. 한번 들어보고 괜찮은 거면 한번 응용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통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네 라고 하면서 느끼면 그러니까 초수 애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원래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 되네. 교육감 잘 외워지네. 그러면 그런 방식을 해가지고 하겠지. 어쨌든 그런 게 도움이 된다면 좀 쓸 필요도 있죠. 교육론에서 발달 단계.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한번 외웠고 또 영역별로 또 어떤 다 쉬웠어 그럼? 아니요. 다 쉽지는 당연히 않았고 그냥 나머지 영역은 주로 서브노트를 서브로 그냥 사용해서 해도 충분히 했다. 저는 서브노트에 최대한 도판을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게 시각적인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좀 각인이 되고 거기에서 연상되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계속 서브노트를 보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이미지로 외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저 색채적 저 용어가 내 서버 분명 오른쪽 밑에 있었어. 이렇게 위치로라도 기억이 나고. 그럼 서버 자체의 위치잖아, 그건 그쵸.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서버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어딘가 있었다까지 기억이 나는 순간 그렇게 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맞아. 어려워하는 방법을 일단 서브를 사용해서 외우던가 아니면은 아까 같이 AI로 어떻게든 노래를 만들어서라도 외웠다. 오케이. 다른 영역은 괜찮았고, 그럼 서브로 그냥 하기에도. 대부분 다 서브랑 스터디로 해서 다른 차이점은 그래, 크게 원래 없는 거 스터디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죠? 그 스터디가 사실 전반도 좋은데 후반부에 되게 좋았어요. 맞아. 후반부에 조금 활용도가 높지. 그리고 서로 간에 이 마음의 그런 긴장감도 있는데 좀 서로 도움이 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구조도 장동익 전공미술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었는데 이제 장동익이라는 교수님이 있구나. 유튜브가 중요하네. 네, 일단 존재를 파악했고 그러니까 이제- 초수 직교보다 보니까 원래 들었던 강사만 알게 됐고 맞아요. 뭐 이렇게 누가 있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유튜브 알고리즘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수업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그거랑 이제 제가 필독서 수업이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필독서 수업 좋다. 제가 초수 때 필독서라는 것을 접한 적이 아예 그치, 없었거든요. 어렵지 초수 때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예 공부 안 한 데서 나오면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필독서를 다뤄주는 수업을 하나 들어봐야겠다 해서 선택했어요. 근데 필독서 수업만 들은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죠. 패키지로 패키지로 들었죠. 들어. 그래서 장점. 얘기해야지. 장쌤 수업의 장점은 수기 적은 거랑 좀 비슷한데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일단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되나 싶은 그런 질문이 있어도 그냥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다 하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 뭐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좋은 거지. 사실은 본인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도 알 수가 있고, 그지? 약간 초수 때는 뭔가 내가 이런 쉬운 것도 질문해도 되나? 이런 거 하면은 되게 강 선생님이 나를 되게 바보로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좀 질문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좀 그냥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좀 더 헷갈렸던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장동익 수업 들을 때는 나 이거 약간 아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세모만 있어도 그냥 냅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래. 물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카페에다 질문하는 것도 좋은데 직접 질문을 하는 게 장점이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이제는 계속 또 꼬리를 물고서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런 것들로 해결하기가 좀 수월하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지. 머뭇거리지 저도 말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지금 저도 긴장이 된단 말이죠. 뭐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핸드폰 보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일단은 제가 초수 때는 좀 뭔가 제가 느꼈던 바로는 서로를 진짜 경쟁자로만 좀 보는 느낌이고 좀 분위기가 화목하진 않은 것 같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 근데 여기서는 뭔가 제가 느꼈던 게 뭔가 여고 한 반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모르는 거 있을 때 이제 장쌤한테도 물어보는데 그냥 수업하다 보면 다들 알잖아요. 저 선생님 판화를 잘한다. 저 선생님이 조소를 잘한다. 저 쌤 공예를 잘한다. 이러면 가서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들 그냥 서로 좀 알려주려고 하고 그런 좀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1차 스터디를 할 적에도 직강에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스터디 한 것도 좋았고, 그 선생님들과 연을 바탕으로 2차도 좀 이어간 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도 조금. 그 분위기는, 그때 해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 그것도 뭐 내 복인지 아니면 수강생들 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터디 느낌? 저는 그 실제로 아마 보셨겠지만, 3, 4월 달에도 그렇고, 5, 6월 달에도 그렇고, 남아서 쌤들 아무나 붙잡고 그냥 질문 서로 하고, 문제 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가능했다? 그래도 그 분위기 자체를 많이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다 붙었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 복이지.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고, 네. 그리고 100명이 모여도 또 화기애애한 애들은 또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장점을 말하겠습니다. 다른 장점도 있으면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예전 합격생들도 아마 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 3, 4월 빈칸 백지? 대세김 그 백지쓰기 대세김이죠. 왜 그걸 정확히 얘기 못해. 헷갈리더라고요. 학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헷갈려해. 3, 4월 된 지 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3, 4월의 대세김, 그치. 그거 이제, 다른 사람들은 3, 4월은 그냥 똑같이 이제는 수업을 듣고 그냥 가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작업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일단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이게 아무래도 쪽지 시험을 올 때마다 보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잘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근데 말이 그건 쪽지 시험이 아니야. 엄청난 양으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대형 쪽지 시험. 대형. 여러 장 있는 쪽지 시험. 그렇죠. 그래서 빈칸을 처음에 와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집 가기 전에 이제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골라서 물어보세요. 너 이거 아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합격해야만 집을 갈 수 있었어요. 합격 안 하면 거북이 도장 찍어주시고, 합격을 해야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거북이가 정말 안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중간 목표, 거북이 덜 받기. 그리고 뭔가 이걸 도망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힘들었는데, 다른 쌤들도 그때 되게 힘들다 그랬는데, 그 후반부에 한 9월, 10월 때 되니까, 대세긴 좋았는데 그런 거 다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다고 막 칭얼대고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해서 나중에 되면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게 없냐고. 난 그게 너무 힘들거든. 그걸 또 붙잡아 놓고. 근데 당시에는 애들 막, 이게 또 살짝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늦게 남아있으면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게 또 불안한 거야, 애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넘길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면 인강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기는 싫은 애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표정 막 어물하게 있으면서 계속 있고, 아닌 애들은 그냥 인강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약간 이게 심리적인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지. 맞아요. 왜냐면 나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시험을 보면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까. 그리고 거기를 통과 못하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그 대세김 할 적에 이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저도 뭐 한 번에 갈 때도 있지만 저도 도자기래. 거북이 맞고 저도 다시 해라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나 뭐 하나 떨어진 느낌 들고. 그러니까 근데 좌절감을 미리 줘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도장 받을 때가 남아있었던 이유는 제가 힘들긴 했는데 동시에 이게 진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걸 동시에 느껴서 남아서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많이들 남아서 했지. 맞아요. 도망가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 맞아요. 해마다 달라. 도망가는 애들 많은 시기도 있고, 그냥 끝까지 남아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 학생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는 애들이 꽤 있었지. 그 도움이 되지. 맞아요. 그냥 수업하고 니네들 이거 끝났어요. 집에 가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방치라고 보고 있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방치를 하면 격차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내가 수업 때도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극자를 줄이니까 합격을 많이 하는 거지. 나름대로 지네들이 자각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못 견디면 사실은 방법이,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자기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면서 그냥 나는 그렇게 조금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좀 여유롭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건데,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 나는. 이걸 꼭 남아서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기 멘탈에 맞게 하면 된다. 뭐 이거 좀 꼭 거치는 이런 건 아니니까. 방식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들. 뭐 필독서도 나름대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고. 자, 2차에서 아까 뭐 얘기하려다 말았더라. 그 2차에서 얘기하다 말았지. 네. 올해 시험을 보고 이 기출을 풀어봤잖아요. 시험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아, 이걸 내가 공부 방법이 이 기출 보면서 좀 느낀 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를 더 했어야 되고, 아니면 이게 맞는 거고,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느낀 점. 뭐 이런 것들. 일단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다른 쌤들도 좀 비슷하게 느끼셨는데 문제를 딱 봤을 적에 뭔가 쉬운데 생각보다 써지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나 봤는데 기본을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되게 충실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진짜 지엽적인 것도 조금 섞여서 약간 중간이 없었다? 중간에. 그래서 쉽고 맞아. 진짜 완전 어려운 용어적인 거. 그러니까 극단적인 문제야. 맞아요. 극과 극인 거지. 근데 기본만 잘 잡았어도 1차는 붙으실 수 있었겠다 해서 그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거지.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오히려 확장을 하다가 기본을 좀 오히려 꼬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낮아진 경우가 더 많지 이 지역적인 거 못 외워서 떨어졌다보다는 그치, 그거 기본을 맞아. 놓치셔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좋은 얘기였어. 이게 그러니까 지역적인 걸 놓쳐서 떨어진 애는 없어요, 진짜. 근데 보통 애들이 그거를 못 써서 떨어졌다 생각을 본능적으로 해.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한 게 기본 못 쓰면 떨어진다.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근데 그 기본이 쉽지가 않아. 뭐 결과가 같지만 많잖아, 또. 맞아요. 많고, 이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1, 2, 3, 4부터 해서 5, 6까지 한 거야, 그게. 좀 약간 지역적인 건 문제 풀이 때 좀 나오고. 근데 그걸 그렇게 몇 달 동안 한 건데, 그걸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대부분 약간 그냥 하고, 지역적인 걸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을 좀 더 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왜냐면 후반부 갈수록 불안하니까 진짜 저도 조금 그러긴 했는데 뭐라도 더 찾아보고 그렇지, 그 마음이 진짜 들지. 어떻게든 확장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확장했다고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기본을 좀 더 봤으면은 저도 약간 너무 제가 풀 수 있을 법한 건데 놓친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만 좀 더 잡았으면은 더 잘 나왔겠다. 오케이. 그렇지. 근데 잘 나왔잖아. 잘 나왔어. 역시,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가 기출 유형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어렵거나 완전히 쉬운데 쉬운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대부분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잘했어. 전공 60점, 훌륭하죠. 이건 뭐,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서브 양식이나 이런 건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화면에 살짝살짝 올려서 확인하고, 실기도 갖고 왔지? 실기요? 실기는 제가 내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것도 뭐, 화면에 띄우면 또, 이렇게 애들 또 하지. 실기 2차. 알겠습니다. 2차에서 딱 하나만 얘기하면 2차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실기에서 제일 크지, 그게. 네. 무조건 조건. 조건. 무조건 조건인 게 제가 시험장 나가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이 나가 있는 작품을 좀 봤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면은 경기가 진짜 조건을 중요시 여겨서 정말 잘 그려도 감점을 되게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치, 예전부터 그랬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경기 봤을 적에 수채화는 보면은 정말 개수도 되게 적었고 조건도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보고 느낀 게 조건 어긴에
엄청 빨리 찾도록 저렇게 설계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점수차가 좀 커지지. 네, 그리고 이번에 주변 사례들 보니까 경기가 2차 변별을 진짜 크게 줬더라고요. 엄청 많이 깎거나 진짜 안 깎은 사람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실기도 조건이 중요한데 이제 조건에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차 점수가 높아야 돼. 1차 점수가. 경기도 실기는 우선 첫 번째로 조건이다. 그렇죠. 그래. 뭐 다른 친구 경기도 또 많으니까 그걸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축하하고 가서 좋은 또 지역으로 발령 받았으니까 학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은 좋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애들 오거든? 누구예요? 다음 저기, 제목 말고 저기 강원도 보내랑. 강원도? 이따가 그래서 여기 잠깐 앉아 있다가 우리 둘 찍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다솜 쌤은 어딨지? 여기 계신가? 고생했어. 마이크. 맞다.